자, 임대차 3법 시행 2년 8월 이후가 걱정인 세입자들이라는 부산일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입법을 통과시키면서 계약갱신권을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전세가가 완전 폭등이 일어났죠. 정말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전세집을 보고 전세집이 없어서 줄 서서 전세집을 보고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정 세입자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가 전세를 살 건지 결정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2년 전에. 근데 지금 그 계약갱신권을 쓴 집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은 계약갱신권을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8월달부터는 계약갱신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리한 매물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올려서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8월달 이후에 전세가가 급등을 할 것 같다. 그래서 8월 이후가 걱정인 세입자들이라는 타이틀로 부산일보에서 나왔거든요. 조금 보고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부산 연제구 25평 아파트를 2억 6천에 얻은 이모 씨는 오는 8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친다. 8월이 전세 만기랍니다. 기존 전세금으로 2억 6천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사겠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이건 계약 갱신 청구도 못 써보고 지금 나가시는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무력화 되잖아요,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근데 집주인이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온다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이것도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비용을 얼마를 주면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 실제로. 거짓으로 내보내도 손해배상하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같은 평수 전세가 3억 후반대,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자기 전세는 2억 6천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같은 평수가 3억 후반대다.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면 거의 4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 올려준다고 할지 아니면 새로 전세를 얻을지 고민이다. 나가도 비슷한 컨디션에 비슷한 입지의 단지는 아마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겠죠. 그럼 괜히 이사비 복비 내느니 그만큼 전세에 더 올려주고 사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전세 시장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풀린 집의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로 쫓겨난 세입자가 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부산은 어떨까 그러면은 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특히 부산 지역은 하반기에 1만 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가 폭등은 기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서베이의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주인은 전세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 전세가를 크게 올릴 수 없는 환경,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비해 전세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올해하고 내년이 부산이 물량 바닥 구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저도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세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입주 물량입니다. 그죠?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전세가를 상승을 막아내는 것은 입주 물량입니다. 전세가가 안정되면은 매매가도 상승에 제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입주 물량만은 해결책이 없다. 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시작이 되죠. 대표적으로 지금 진구에
어딥니까? 맞습니까? 이 서센이죠. 이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6월달이죠. 그죠? 입주가 이제. 그리고 연지 레미안이 9월달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저기, 가야 3구역. 거기도 9월달에 걸려있고. 지금 대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하지비만이 이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 거기. 맞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내가. 지금 6월달부터 줄줄줄줄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그 근처에 전세가가 정말 힘을 못 쓸 겁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동네 레미안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초토화되었는지. 동네 레미안 34평짜리 전세가 4억 안 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저쪽 위에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4가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4억대는 아마 찾아오기 힘들 거고 다 5억대 정도는 나올 건데 동네 리면도 이제 입주장 끝났잖아요, 그죠? 1월달, 2월달까지 입주장이었고 지금 4월달이니까 입주장은 다 끝났죠. 이서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구 쪽에 전세가가 아마 매우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가도 상승할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뭐 호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물량 앞에서는 저는 힘을 못 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그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가를 그렇게 높게 부를 수가 없다. 왜?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가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싼 전세를 가지. 그럼 굳이 여기에 전세가 올려가지고 비싼 전세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물량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8월달부터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다 이사를 갈까요? 진구 쪽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해운대는 늘 말씀드렸는데 그 센텀 KCC하고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입주 끝나면 입주 없다고요, 그죠? 그거 입주장 마감되는 게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입주장 마감이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금정구도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요. 금정구도. 동네도 아마 없을 거예요. 크게 큰 물량들이 없거든요, 이제. 동네에 SK 3차, SK뷰 3차하고 동네 레미안 끝나고 나서는 당분간은 여기도 대형 물량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거제 레이 카운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대형 물량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보면은. 하여간에, 좀 지역별로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된다, 8월달 이후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세입자분들은 골라가면서 원하는 입지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입주 물량이 이제 끊긴 지역들은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8월달 이후부터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